안녕하세요. 스킨케어로 마음의 힘을 키우는 윤스킨 PT 신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여드름의 원인 5가지를 2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알아봤습니다. 각질, 피지, 식습관하고 생활습관,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관련 있는 모든 원인들을 다루고자 간략하게나마 짚어봤는데요. 사실 여드름은 원인을 딱 무엇 때문에 났다고 특정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작은 뾰루지부터 시작해서 깊고 딱딱한 낭종형 여드름까지도 진짜 사람과 경우에 따라 그 종류와 양상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여드름이라는 건 모공하고 피지선에 관련해서 일어나는 피부 질환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공과 피지선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이 내용들이 잘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한번 이전 영상을 편하게 보고 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농성 여드름이 얼굴 전반에 나 있는 경우에 어떤 화장품을 쓰면 좋을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짜기에는 너무 깊게 생겨 있고 또 겉으로 붉거나 심하면 보랏빛이 도는 여드름, 살짝 건드리거나 약간 힘주어 눌렀을 때 막 찌릿거리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깊은 여드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화장품을 써야 여드름이 더 나지 않고 빠른 회복을 도와주는지 저 화장품 연구원이자 스킨 헬스 트레이너인 신용이 알려드릴게요. 함께 보러 가실까요? 현재 피부에 난 여드름이 보랏빛, 단단하고 겉으로 염증이 안 보이는 상태인데 아직은 병원에 가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무조건 병원에서 진찰, 응급처치를 받으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화장품은 여드름 극복자이자 그리고 제형 연구원인 제가 볼 때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세정, 보습, 자외선 차단 이렇게 총 3개의 기능으로 정말 크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드름은 피지와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 나는데요. 동시에 피부의 유순 밸런스는 깨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모공을 막는 피지와 각질을 세정해 주는 게 바로 여드름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첫 번째 세정 기능 제품 추천, 바로 클렌징 워터입니다. 단 선크림을 발랐을 때 그리고 귀가 후 저녁 때에만 사용하기, 이 2가지가 조건입니다. 선크림은 특히 무기자차,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일 때 더더욱 이중 세안이 필수인데요. 왜냐하면 햇빛을 차단하는 성분은 쉽게 말해서 아주 고운 돌가루와 같은 그런 성상을 하고 있어요. 이 가루들은 입자가 정말 곱고 그만큼 피부 밀착력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 위에 얹혀서 자외선을 잘 튕겨내줍니다. 그런 만큼 폼 클렌저만으로는 잘 안 닦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로 잔여감 없이 깔끔하게 1차 세안을 해준 다음 그 다음에 폼 클렌저로 거품을 내서 세안을 해줘야 모공에 노폐물로 남지 않고 깨끗하게 잘 씻겨요. 클렌징 워터 자체의 세정력도 있겠지만 이제 화장솜에 적셔서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정 효과도 사실은 꽤나 큽니다. 그렇다고 힘줘서 문질러 닦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클렌징 워터는 아끼지 말고 화장솜에 푹푹 적셔서 써주셔야 됩니다. 눈에 흘러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요. 그리고 힘을 빼고 피부에 최대한 살살 가볍게 닦아내주세요.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그리고 얼굴 전체에 1에서 2회 정도 훑어줄 수 있게끔요. 잠깐, 만약에 크고 넓은 화장솜이 있는데 여기에 클렌징 워터를 적셨다. 바로 이게 클렌징 티슈랑 똑같아요. 주의할 점은 여드름 염증이 노랗게 보이거나 피가 맺힌 피부, 피부염이 있는 피부, 그리고 민감성 피부는 이 화장솜을 쓰는 것마저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원래는 지성 피부인데 지금 현재 피지 조절제를 복용 중이라 현재는 극건성이 된 피부도 해당이 됩니다. 아마 이런 피부는 물만 닿아도 상당히 따가울 거예요. 이 경우에는 클렌징 워터보다는 클렌징 로션 또는 클렌징 젤을 사용해 주세요. 한편 클렌징 크림이나 클렌징 오일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제형들은 비교적 오일의 그 함량이 높아요.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티슈보다 훨씬 오일이 있어서 부드럽고 따갑지도 않지만
그런데 여드름 피부는 안 그래도 피지 때문에 오일을 신중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클렌징 단계에서 오일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2차 세안은 더 세정력이 강한 제품으로 뽀득뽀득하게 세안해야 될 만큼 이 잔여 오일이 모공에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정 단계의 완벽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순위로 추천드리는 건 클렌징 워터를 추천드리고 차선책으로는 클렌징 로션이나 클렌징 젤을 추천드릴게요. 화장솜의 경우엔 보풀 안 일어나고 이제 화장솜 물에 적셨을 때 까끌거리지만 않으면 사실 뭐든 괜찮습니다. 저는 노브랜드, 다이소, 로드샵 등등 여러 가지를 써봤고 그중에 인상적인 제품은 그 토끼 그려진 화장솜이 있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조금 한 번 쓰기에는 커서 잘라서 썼었는데 이제 돈 아낀다고 한 몇 년 동안 10곽 정도 쓰고 그냥 저렴이로 갈아탔습니다. 뭐 꼭 순면이거나 비싸다고 확연히 피부가 달라지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2차 세안제로는 일반 폼클렌저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드름이 난다고 반드시 순한 약산성 폼클렌저를 사용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질과 피지 세정력이 일반 폼클렌저보다는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아침이거나 하루 종일 실내에 계셨을 때에는 다소 세정 효과가 좀 낮은 약산성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또 폼클렌저의 종류는 크게는 이렇게 불투명하고 단단해서 이렇게 짜는 모양 그대로 나오면서 펄 느낌, 펄감이 살짝 도는 제품이 있고 또 불투명한데 펄감은 없는 제품, 그리고 투명하면서 약간은 묽은 제품이 있어요. 이것들의 차이는 세정력과 피부 당김의 정도로 보시면 쉬워요. 불투명하고 단단한 폼클렌저는 세정력이 아주 좋고 뿌듯뿌듯해요. 그리고 물기를 닦으면 피부가 당길 확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반면에 펄감이 없는 제품, 또 묽은 폼클렌저는 글리세린, 프로판다이올 같은 보습 성분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기는 느낌은 적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세정 성분의 양이 적게 들어갔거나 또는 세정력이 조금은 낮은 순한 그런 세정 성분을 쓰기 때문에 세정 효과는 아까의 그 단단하고 펄감이 있는 폼클렌저보단 약간은 낮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염증이 있고 피가 맺혀 있거나 피부염, 붉고 민감한 피부라면은 피부가 당기고 쓰라릴 수가 있거든요. 또 피지 조절제를 드시면서 일시적으로 극건성이 된 피부에도 물만 닿아도 이런 피부는 따갑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클렌징 로션에 약산성 폼클렌저나 버블폼으로 가능한 물리화학적으로 피부에 자극을 최대한 이제 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세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드름 관리의 시작은 바로 세정입니다. 피지와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바로 첫 단계이기 때문이죠. 특히 무기자차 선크림을 사용한 날에는 클렌징 워터와 폼클렌저의 이중 세안이 필수예요. 클렌징 워터는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살살 닦아주시는 거예요. 단, 염증이 있거나 피가 맺힌 피부, 피부염, 극건성, 민감성 피부라면 클렌징 워터 대신에 클렌징 로션이나 클렌징 젤을 추천드려요. 클렌징 크림이나 클렌징 오일은 이중 세안 후에도 잔여 오일감 그리고 노폐물이 남을 수가 있어서 가급적 지양하시길 권해드려요. 또 2차 세안은 일반 폼클렌저로도 충분한데요. 꼭 여드름이 있다고 약산성 폼클렌저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민감한 피부 상태라면 약산성 쓰시는 것이 맞고요. 마찬가지로 피부가 따갑거나 당길 때 그리고 아침 세안에는 버블폼이나 약산성 제품으로 부드럽게 세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습 제품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제 PT 회원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내 피부, 내 몸과 건강에 대한 결정권자는 여러분이라는 점이에요. 지금 피부가 아프고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훌륭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여러분 자신을 마구 칭찬해 주세요. 저는 태어나기 선천적으로 지성 피부에 블랙헤드는 14살부터 지금까지 계속 달고 살고 있고, 여드름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나서 한 달에 종류 안 가리고 지금까지 최소 3개는 나요. 그래도 한창 여드름으로 고생하던 시절보다 너무나 지금 좋아졌고, 그 누구도 지금의 제게 여드름 피부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는 물론이고, 요즘은 정말 훌륭하신 피부과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 또 저 같은 여드름 유튜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손품을 조금 파셔서 도움되는 정보들을 잘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이상 윤스킨 PT 트레이너 신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